우리가 은행 간에 이게 돈을 주고받잖아요. 저한테 1,000원 이체할 수도 있고 뭐 3만 원 이체할 수도 있고 제가 다시 500원 이체할 수도 있고 1,000원 이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체할 때마다 은행들이 현금을 이렇게 계속 직접 보내고 받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에 정산하겠죠? 장부에만 기록해두고.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 같은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크립토 시장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고 최근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이 되게 초기 시장이잖아요. 업계로 초기 시장. 그래서 혹자는 이 시장을 이제 블록체인은 인터넷 산업 초기 정도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초기다 보니까 기회들도 많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블루칩이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배, 100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크립토 또 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알트코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튜브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도저히 공부해도 끝이 없다. 공부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튀어나오고 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튀어나오고 뭐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조금 올라오면 발견하고 찾고 전파하고 학습하고 그런 흐름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최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간 과거보다 약 흘러온 것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 14년 요때는요. 토큰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비트코인 비슷한 형태로 메인넷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도 정도 되면 이더리움이 이제 이미 시장에 등장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거에서 ICO라고 하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ICO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요. 주식의 IPO와 비슷한 토큰 자금 조달 IC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 어떤 미래의 자금 조달 방법.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을 하고 ICO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쉽게 조달하니까 비즈니스를 빨리 펼칠 수 있죠.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얘기 나오면서 그때는 정말 ICO들이 또 규제도 아직은 정립되기 전이다 보니까 ICO 트렌드가 있었죠. 그리고 확 왔다가 훅 빠졌죠. 그리고 2020년도 넘어오면 탈중앙화 금융이라 그래서 디파이라고 해서 그때 솔라나하고 이런 프로젝트 좀 이끌었는데요. 디파이 썸머로부터 해서 디파이 프로젝트,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이제 NFT 트렌드가 와서 코로나와 맞춰서 이제 메타버스와 NFT 묶이면서 NFT 트렌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어떤 블록체인에서 보통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NFT를 발행을 많이 했던 플랫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아까 디파이를 또 많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루나, 테라 같은 게 있었죠. 뭐 다들 지금 이제 그런 트렌드 가면서 훅 빠졌죠. 2024년은 비트코인 ETF나 이런 흐름도 좀 있었고요. 비트코인 이 자체도 중요한데 비트코인 위에서 올라오는 비트코인 위에서 NFT가 발행되고 비트코인 위에서 토큰이 발행되고 비트코인 위에 여러 가지 레이어 2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올라오고 과거에는 그걸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프로젝트 위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트렌드가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 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본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다른 메인넷이나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찬물이 찬밥이긴 하죠. 대표님, 요즘 비트코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비트코인은 보통 과거에 우리가 전송 수단으로만 썼잖아요. 보내고 받고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장부 기록하고 그리고 어떤 그 위에 서비스를 올리는 거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해서 이제 올리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어떤 목적성이 좀 모양이 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재미없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괜찮은 개발자들은 이더리움으로 다 몰려가고 이더리움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해나간 흐름이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NFT를 발행을 하고요. 비트코인 위에서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레이어 1이거든요. 비트코인 위에서 레이어 2라는 게 또 나오면서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송을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하기에는 되게 적합하기 힘든 모델이죠.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 정도 되고 전송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으로 뭐 커피를 사 먹거나 예를 들어서 작은 금액 몇천 원 뭐 이렇게 몇백 원 결제하려고 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쓰면은 수수료가 뭐 몇만 원씩 나오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되게 소액을 거의 수수료가 들지 않고 빠르게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비트코인 위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마치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에요.
원리는 우리가 은행 간에 이게 돈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A 은행 쓰고 B 은행 쓰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1,000원 이체할 수도 있고 뭐 3만 원 이체할 수도 있고 제가 다시 500원 이체할 수도 있고 1,000원 이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체할 때마다 은행들이 현금을 이렇게 계속 직접 보내고 받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에 정산하겠죠? 치고받고 장부에만 기록해두고.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 같은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을 보낼 때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냐. 두 개의 이제 허브를 내놓고 계속 이제 장부만 기록을 하고 실제 돈의 이동은 한 번에 다 정산을 한 번에 기록하자. 그러면은 수수료도 적게 들고 그런 이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비트코인 위에서 일어나는 거고. 엘살바도르는 국가 들어보셨죠? 엘살바도르가 이제 2021년도에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했잖아요. 법정화폐 도입하면서 각각의 상점들이나 이제 소매차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 지갑이 다 라이팅 기술을 쓴 지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QR코드 찍으면 바로 전송이 되고 바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비트코인으로 실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면서 이제 어답션과 저변을 넓히는, 생각해보면 대다수는 또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면서 이 시장에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 쪽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서 그중에 또 일부가 이제 좀 되고 의미 있는 진도 나가고. 최근에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안 돼요. 스테이킹 이자가 없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한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자로 참여한다는 얘기고, 검증자로 참여를 하면 보상을 주죠,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은 연 한 6% 7%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받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뭐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들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스테이킹을 받아서 비트코인 이자를 주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또 만들어서 시도한 데가 있고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거는 뭐 이더리움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어떤 프로덕트에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게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알트코인을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쓸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텔레그램 메신저에 또 토큰을 붙여서 또 지갑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신저 유저들이 한 번에 또 많이 쓰게끔 하니까, 그래서 사용성 관점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것들은 알트코인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하거나 보유하게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주는 가치를 이 알트코인은 못 주는 가치들이 있는 거죠. 대표님, 이더리움 ETF 승인이 향후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된 게 되게 중요한,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록 지금 초기에는 유입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상승이 와야 그 시점에 조금 지나서와 거의 동시간대 알트코인들도 같이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뭐 ETF를 통한 수요 때문에 오르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상승하든지 하면, 이더리움 만약에 빠르게 상승을 하면요, 알트코인의 훈풍이 올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을 구멍이 없는 그릇에 비유를 했는데 알트코인은 그 구멍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알트코인은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부분도 좀 존재를 하고요. 크립토 시장이 제도화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규제와 제약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발행자 또는 발행하는 재단의 도덕성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해도 큰 처벌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트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올해 말까지 100만 개만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20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나요? 아닐 거거든요. 거래소 상장 폐지나 약속과 다르면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백서를 수정한다든지. 그래서 알트코인은 여기 보면 뭐 이거 뉴스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유통량을 사실 많이 컨트롤을 조작이라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뭐 사업 계획상 바꾸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멍들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계속 구매력 유지하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진짜 서비스가 좋아 보여도 생각보다 구멍이 되게 많은 거죠. 갑자기 창업자가 발행자가 시장에 공급하고 재단이 또 공급하고 갑자기 도덕성이어서 공급하고 계획과 다르게. 그러면 와 서비스 진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토큰 가격이 훅 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게 생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나 규제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 정도조차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알트코인에는 그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 사이드에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두 개를 바라볼 때 다른 쪽을 가져야 되고, 되게 많이 실패한 케이스들을 좀 보면 그 알트코인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정도 유저에 이 정도 팀에 이 정도 프로트면 최고다. 라고 자기는 이거 그냥 자녀한테 물려줄 거다. 이렇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위험할 수 있다. 장기로 너무 보유하게 되면. 진짜 투자하고 싶다면 진짜 알트코인은 뭐 좀 단기로 접근하고 단기로 믿어온다든지 그런 조건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비트코인이 1억도 넘었다가 한 또 20% 조정을 받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특히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반드시 되게 보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저축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에 그나마 1비트코인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규모고, 또 다음 사이클 넘어가면 다음에는 또 1비트코인을 모으기조차도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어쨌건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도 이런 자산을 꾸준히 잘 투자하는 방법을 좀 활용해서 좀 성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